안녕하세요. 버거니쌤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武汉폐렴 관련돼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학교라는 현장이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모여있는 장소이다 보니까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개학 연기 아니면 휴업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논란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보건교사의 입장으로서 학부모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교육청, 교육부 당국의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난 이후에 이제 이런 학교 현장에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따로 정해졌습니다. 학생 감염병 관리 및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 교육부를 통해서 배부된 자료가 있어요. 현재 국가 위기 단계는 경계 단계죠.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추가 전파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가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환자 발생 지역에 대한 감시 및 대응을 강화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경계 단계에서 휴업 및 휴교의 검토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교내 환자 발생 시에 학교장이 교육부의 휴업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휴업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 휴업 결정은 반드시 해당 지역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특정 지역에서의 학교 내 유행이 확산되는 경우에 그 교육감이 교육부의 휴업 휴교 지침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에 감염병 관리 협의체의 검토와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교육부의 휴업 및 휴교 일반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휴업이나 휴교의 실시 원칙은 가급적이면 권고하지 않는다고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휴업이나 휴교는 사회적 파급이 크고요.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통제가 되지 않아 오히려 유행을 확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학교를 등교하지 않았을 때 가정 내에서만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죠. PC방을 간다든지 학원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사회의 여러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사회 내 전파 위험이 크다, 유행을 더 확산시킬 수가 있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휴업이나 휴교 같은 것을 권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휴교나 휴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휴교를 할 수 있고 신종 감염병과 같이 치명률이 높은 경우에 방역당국의 권고가 있는 한 환자 한 명만 발생해도 학교는 반드시 휴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국가 위기 상황 시에는 이제 환자가 발생한 학교장이 교육부 휴업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휴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역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휴업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보고를 하면서 휴업 상황이나 감염병에 대한 발생 현황을 계속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초기에 유행했을 때 서울시 교육감인 조희영 교육감께서 휴업이나 휴교 또는 개학 연기까지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의 그때 대응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지역사회 내 감염이 2차 감염자, 3차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으니 휴업이나 휴교는 아직 안 해도 되겠다라는 협의를 통해서 휴업이나 휴교가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감이 휴업이나 휴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학교 내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학교에 한해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휴업이나 휴교를 하고 있고요. 이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사회 주변으로는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휴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업이나 휴교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이 아이들의 가정 내 관리가 더 많이 요구되는데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24시간 옆에 두고 케어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휴업이나 휴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휴업이나 휴교를 하지 않은 학교가 많아서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런 학부모님들에 대한 불안도를 또 감소시키고 지역사회 내로 전파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교한 학생들을 모두 발열 체크를 하고 있고요. 학교를 방문한 외부인, 학부모님들 역시 발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열이 난 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보건실 옆에 있는 일시적 관찰실에서 잠시 열이 오르고 내리는 현황을 좀 지켜보다가 열이 37.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학부모님께 연락드려서 병원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학교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미열이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열 나는 추위를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능동적 감시를 하고 있어요. 능동적 감시는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상태를 물어보는 거죠. 뭐 어디 아픈 데는 없니? 열이 나니? 아니면 목이 아프니? 기침을 하니? 이런 직접적으로 물어봄으로써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그런 발생 현황을 좀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사,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특수학교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스크 착용을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교직원들이 마스크 착용을 하면서 침방울이 여러 사람한테 감염되지 않고 본인 스스로를 지키는 마스크 착용 열심히 하고 있고요. 교사들이 먼저 시범 보임으로써 아이들이 그걸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서 손 씻기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학교에 등교하자마자 일단 손을 씻고요. 기본적으로 뭐 화장실 갔다 와서 밥 먹기 전 이 선생님들의 지도 관리 하에 정말 열심히 손 씻기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요. 학부모님들도 가정에서 아이들이 마스크 착용을 바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실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 부탁드리고 손 씻기도 비누를 사용해서 30초 이상 손을 씻을 수 있도록 꼭 안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치료제는 아직까지 개발되어져 있지 않고요. 이 개발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세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이 바이러스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밥 제대로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이 안타까운 부분은 일단 물품 확보가 정말 많이 어려워요. 사전에 비축해둔 물품이 있긴 하지만 손소독제 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손소독제는 지금 주문을 했는데도 오고 있지 않은 실정이고요. 학생이나 교직원분들께 손소독제 사용보다는 물을 이용한 손 씻기를 권장하고 있고, 그리고 마스크 같은 부분도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서 학교 일선에서는 그 높은 가격을 주고 지금 개별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주문하면 다 취소되기 때문에 좀 물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일괄 구매해서 좀 학교로 배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학교에서도 감염병의 전파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학부모님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유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저희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 뭐 교육청이나 보건당국과 지속적으로 뭐 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감염병 전파나 확산 방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가정에서도 저희를 조금 믿고 서로 상호 협조하면서 이 시국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길 바라면서 그럼 안녕.